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23일 중기부는요, 가장 잘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손실보전금을 뽑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중기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가장 잘한 행정으로서 우수 사례 하나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은 손실보전금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정말로 중기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극 행정으로서 우수 사례로 성정될 정도로 손실보전금이 잘한 행정이었을까요?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전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명가암을 같이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중기부는 23일 공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29개를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최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중에서 이런 제도 개선 등 이런 대상을 사례로 해서 국민의 체감도라든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서 우수 사례 29개를 선정했고요. 여기에서 적극 행정 검토, 모니터링을 및 전 직원 투표 등을 통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등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최우수 사례로 1위가 손실보전금 지원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잘한 행정으로 중기부는 뽑았을까요? 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추경안 통과 그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에게 19조 원을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 적극행정 사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추경 예산안 통과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맞아요. 중기부가 준비를 잘 해서 손실보전금 이 추경안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바로 그 4일 만에 정말로 빨리 손실보전금이 들어왔습니다. 신속보상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적 측면이죠. 이거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중기부가 봤을 때 가장 잘한 정책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중기부가 얘기하는 것을 정리해보면은 왜 이런 손실보전금을 뽑았냐? 중기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정 후 당일 지급 및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한 신속한 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운영체계 마련했다. 국세청과 협업해서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신속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업무 담당자의 지급 기준 해서 금액 산정 등의 과정에서 소극 행정을 방지하도록 제도 활용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여건을 마련했다. 5월 30일 신청 지급 시작 후 4일 만에 325만 개사에 19조 원을 지급 완료했다. 무슨 얘기예요? 손실보전금을 빠르게 집행했다. 이런 이유로 이 손실보전금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적인 거고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라는 어떤 양적인 분석이라고 본다 그러면 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손실보전금이 정말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느냐는 거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어요. 손실보전금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청도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부지급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손실보전금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단은 폐업일 기준이었습니다. 그죠? 그 폐업일 기준 으로서 잘랐기 때문에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또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죠? 공부방. 이런 분들.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했었거든요. 손실보전금 600만원 플러스 알파. 이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을 때의 큰 의미를 어떻게 뒀냐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은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죠. 소급 적용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죠? 새로운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다 주겠다는 거죠. 이걸로 퉁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은 다 줘야죠.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했고 못 받으신 분들은 소급 적용도 결국에는 끝난 거거든요. 지금 이걸로 퉁쳤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힘들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정치권이 전혀 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안 나서고 있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손실보전금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끝났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야당도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거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손실보전금 때문에 지금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우리에겐 불편한 진실입니다. 600만 원 줄 땐 너무 좋았어요.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근데 못 받으신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고요. 또한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소급 적용,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처음과 다른 얘기가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전금이 빨리 지급됐다, 많은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했다라는 이런 기술적 측면에 의해서 중기부는 적극 행정 사례로 뽑았다는 것. 과연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중기부의 이 손실보전금을 우수 사례로 여러분은 뽑겠습니까? 그게 정말 맞은 걸까요? 글쎄요. 저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전혀 우수 사례로 뽑지 않을 행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떠신가요? 또 하나의 또 불편한 진실은요. 손실보전금 이후로 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현금 지원은 없다는 게 지금의 정부의 어떤 태도라고 전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개념이죠? 금리 올라갑니다. 오늘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0.25%포인트 정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고금리로 가고 있죠. 3.25%입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대출이자 높아지고 있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출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대출에 허덕이고 있는데 금융지원이라고 나오는 모든 자금들은 은행에서 지금 컷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낮은 금리로 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거의 은행 가서 까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현금 지원은요, 손실보전금으로 끝났다라는 게 정부의 태도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600만원 주고 어떤 느낌이냐면 600만원 플러스 알파 줬으니 더 이상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는 이제는 마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받아서 지금의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본다 그러면 또 다른 정말로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어떤 의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느낌. 실제로 손실보전금 이후에요. 손실보상금은 어차피 법이니까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감이 됐고요. 손실보전금 이후에 그 어떠한 지원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융 지원이라고 나오는 것들 지금 대안대출 제가 조만간 대안대출에 또 불편한 진실 말씀드릴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를 낮춰주는 거 지금 현재 10%도 안 됩니다. 지원받으신 분들이 통계를 보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은행에서 지금 다 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혀 씨알도 안 먹혀요. 은행 가서 하려고 했더니 은행의 자체 기준에서 못 미쳐. 탈락. 너무 힘들거든요, 소상공인분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중개부가 손실보전금을 적극 행정으로서 꼽을 정도로 정말 잘한 행정이었느냐. 지금의 소상공인분들이 뭐를 지금 원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환경이 있으며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어떠한 감정으로 있는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따끔한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불편하죠. 중개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소상공인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손실보전금 줬으니까 우린 할 거 다 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600만원 플러스 알파 줬으니까 할 건 다 했다. 절대 이런 접근으로 소상공인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뭐 제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지금 따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월드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월드컵 하죠. 많은 분들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 시선이 다 글로 쏠려 있지만 또 한편에 그 어두운 면에서는요.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요. 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금리를 높여요. 그러면 경기 위축이 된다는 건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럼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위축이 되는 게 소상공인 계층인데 이거에 대한 전혀 지금 내용이 없어요. 대한대출이라든지 금융대출은요.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태반이고요. 아까도 자꾸 강조되지만 은행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행에서는 무조건 안 된대. 당신 신용도 나와서 안 된대. 당신 과거 대출이 있어서 안 된대. 담보가 없어서 안 된대. 무엇 때문에 안 된대. 난 당장 급한데. 너무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이 없다는 거. 이게 그 누군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조언을 해야 되고요. 따끔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손실보전금 여러분께는 어떤 존재였나요? 중개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극 행정으로서 칭찬받아야 될 행정이었을까요? 댓글로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주세요. 여러분에게 손실보전금이 어떤 행정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죠. 자, 오늘 좀 많이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개부도 조금 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또한 위정자들, 정치를 하시는 분들, 나라 살림을 하시는 분들, 지금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이고 서민들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적극 행정으로 홍보할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돼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말로 이런 정책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여정가족은 우리 구독자 모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지금 남아 계셔서 우리 오늘 또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잘 되는 이야기를 항상 나누는,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여정하셨죠? 늘 성실하고 늘 변함없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또한 본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생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의 가치를 아는 여정 채널이고요. 여러분의 땀을 응원하는 여정 채널입니다. 뭐 대단한 방송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늘 이렇게 끝날 때 같이 여러분의 삶과 또한 저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항상 응원해주고 항상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제가 잊지 않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